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세린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의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체온계는 39.8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세린은 작은 몸을 떨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빠, 아파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주변 지인이나 가족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함께 전해주시고 댓글로도 소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골 동네의 작은 의원들은 모두 문을 닫은 시간이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세린을 담요에 싸서 안고 차에 태웠다. 시내 종합병원까지는 30분 거리였지만 그 길이 평소보다 몇 배는 길게 느껴졌다. 나는 강도윤, 42의 호랍이다. 아내 미영을 암으로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그 이후로 세린과 단둘이 살며 시골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세린만은 건강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병원 주차장에 서둘러 차를 대고 세린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 쪼이는 복도에서 접수대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아이가 고열이 심해요. 빨리 봐주세요. 보호자세요? 하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세요. 기계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손이 떨려 제대로 서류를 작성하기도 어려웠다. 땀에 젖은 내 모습을 본 접수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님,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적어주세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드디어 이름이 불려 진료실로 들어갔다. 젊은 남자 의사가 세린을 진찰하더니 날선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이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갔는데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의사는 차갑게 처방전을 적으며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린을 병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 간호사가 다가와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괜찮아요, 아가. 금방 나을 거예요. 따뜻하고 온화한 목소리였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 전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드러난 눈빛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깊고 따뜻한 갈색 눈동자가 낯설지 않았다. 어디서 본 듯한 친숙함이 느껴졌다. 아니, 그보다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눈빛이었다. 10년 전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누이 도연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같은 모양의 쌍꺼풀, 미소 지을 때 살짝 내려가는 눈꼬리까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피로와 걱정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간호사는 능숙하게 세린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었다. 그 손길이 마치 엄마의 손길처럼 자연스러웠다. 세린도 금세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아빠도 많이 놀라셨죠? 걱정 마세요. 단순한 감기열이니 하루 이틀이면 금세 좋아질 거예요. 위로가 담긴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개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다. 그때 간호사가 처방전을 건네주었는데 문득 목에 있는 반짝이는 게 눈에 띄며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낡은 은목걸이가 목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어린 시절 누이 도연에게 생일 선물로 사준 바로 그 목걸이였다. 은으로 만든 작은 하트 펜던트에 DY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목걸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혹시 말을 꺼내려는 순간 응급벨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간호사는 급히 자리를 떠야 한다며 사과하고는 서둘러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은은한 아카시아 꽃향기뿐이었다. 그 향기까지 도연이 즐겨 쓰던 향수 냄새와 똑같았다.
세린이 해열제를 먹고 잠든 사이 나는 병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 4시, 도시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 간호사의 목에서 본 목걸이,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이 섰다. 도연에게 준 바로 그 목걸이가 맞았다. 13살 생일 때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사준 첫 번째 선물이었다. 은세공 가게 아저씨가 직접 이니셜까지 새겨주었던 기억이 생생했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10년 전 그 끔찍한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확인해 준 것 아닌가. 비슷한 목걸이일 수도 있고 피로에 지친 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 아빠, 세린이 작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열이 많이 내린 듯 얼굴빛이 한결 나아져 보였다. 응. 세린아 좀 괜찮아? 네. 그런데 아까 그 간호사 아줌마, 응? 엄마, 냄새가 났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세린은 엄마를 3살에 잃어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무슨 냄새?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냄새요. 엄마 옷에서 나던 냄새, 아줌마한테서도 똑같이 났어요. 아카시아 꽃 향수. 도연이 즐겨 쓰던 그 향수를 미영이도 가끔 사용했었다. 세린이 기억할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의 후각 기억은 어른들보다 훨씬 깊고 오래 남는다고 들었던 적이 있다. 새벽 6시가 되자 교대 시간인지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다. 나이 든 간호사였는데 세린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많이 좋아졌네요. 오늘 오후쯤이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돌봐주신 간호사분, 윤서희라고 하시던데. 아, 서희 씨요. 야간 전담이라 낮에는 안 계시는데 왜요? 아,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셔서 인사라도 드리려고요. 그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희 씨 참 좋은 분이에요. 환자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특히 아이들한테는 정말 친엄마처럼 대해주거든요. 오후 2시, 세린의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세린은 금세 기운을 되찾아 평소처럼 장난을 치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다. 저녁을 먹인 후 세린을 재운 다음 나는 오래된 장롱 앞에 서 있었다. 맨 윗칸에 있는 낡은 신발 상자. 아내와 도연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오랜만에 열어보는 상자에서는 먼지 냄새가 났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도연의 마지막 사진. 화재가 난 지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도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목에는 분명히 그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사진을 손전등 불빛에 비춰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 보이는 DY 이니셜. 틀림없었다. 그날 밤 화재가 났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도연이 실종됐다는 소식. 급히 달려간 현장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경찰은 며칠 후 시신을 발견했다고 연락해왔다. 하지만 화재로 심하게 훼손되어 직접적인 신원 확인은 어렵다고 했다. 방에서 발견된 학생증과 주변 상황으로 도연으로 추정된다고만 했다. 그때 이상했던 것은 장례식장에서도 관을 열어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시신의 훼손이 너무 심해서 가족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우리는 도연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장례를 치렀다. 그 이후로도 가끔 의문이 들곤 했다. 정말 도연이 맞을까?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타박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약함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우연의 일치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확실했다.
그 목걸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것이었다. 직접 주문 제작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 눈빛. 도연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슬픈 눈빛. 미소 지을 때 살짝 내려가는 눈꼬리까지 똑같았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정말 만약에 도연이 살아있다면 10년 동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다면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다. 내일 다시 병원에 가보기로, 그리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아무리 황당한 가능성이라고 해도 이 의심을 안고 살 수는 없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혼란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세린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이 의심을 그냥 묻고 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를 병원 주차장에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맞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응급실 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경비원 복장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분께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병원에서 오래 일하셨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원 때부터 여기 있었지. 벌써 15년째야. 바로 제가 찾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10년 전쯤 일도 기억하시겠네요? 당연히 기억하지. 왜? 그때 화재 사고로 실려온 여성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노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저를 자세히 바라보더군요. 왜 그걸 물어보나? 사실 그분이 제 누이였을 수도 있어서요.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있었지.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역시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상태였나요? 화상이 심했지.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처음엔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 무슨 문제요? 기억을 못 하더라고. 자기 이름도, 가족도, 아무것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상실이라니. 그럼 신원 확인은 어떻게 했나요? 그게 문제였지. 신분증도 불에 탔고, 지문도 화상 때문에 확인이 안 됐어. 결국 무연고 환자로 분류됐지. 무연고 환자.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 이후엔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지원으로 치료받았지. 몇 달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 그럼 복지관에서 도와줘서 간병인 교육받고, 나중에 간호조무사까지 됐다고 들었어.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도연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혹시 그분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요? 윤서희라고 했지. 복지관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들었어. 윤서희. 바로 어젯밤에 세린을 돌봐준 그 간호사였습니다. 지금도 이 병원에 계세요? 응. 야간 전담으로 일하고 있어. 참 성실한 사람이야. 저는 더 이상 질문할 기력이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죠. 경비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누이가 살아있다니. 그런데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10년 동안 우리는 도연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하지만 곧 그 화는 자책감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더 꼼꼼히 찾아봤다면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닐까?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마시기도 어려웠어요.
생각해보니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죠. 도연이 무연고 환자가 된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기억을 잃었으니 가족을 찾을 수 없었겠죠. 우리는 도연이 죽은 줄 알고 찾지도 않았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서희에게 가서 도연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기억도 잃었다는데. 하지만 어제 세린을 봤을 때 윤서희의 반응이 남달랐어요. 마치 무언가 느끼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 목걸이, 분명히 도연의 것이 맞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날 누이.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과연 도연도 무언가 느끼고 있을까요? 혈육의 정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병원 관리팀을 찾아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윤서희 간호사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관리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에요. 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윤서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다행히 윤서희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에 땀이 났어요. 10년 만에 누이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윤서희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역시 그 눈이었어요. 도연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헤어스타일, 여위어진 얼굴. 하지만 분명히 제 누이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도연이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이 사진을 보시겠어요? 윤서희는 처음에는 별 관심 없는 듯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사진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사진 속 어린 제 모습을 가리키며 말문이 막힌 듯했어요. 그리고 목걸이를 보더니 무의식 중에 자신의 목 주변을 만졌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윤서희는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동생.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역시 도연이 맞았습니다. 맞아요. 저예요. 도윤이. 윤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도윤이, 내 동생. 도윤이.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세린이 들어왔어요. 저는 세린을 데리고 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세린은 윤서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줌마, 엄마랑 같은 향기가 나요. 그 순간 윤서희는 세린을 보며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아이는 누구죠? 제 딸이에요. 세린이라고 합니다. 윤서희는 세린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미영이의 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이 이름까지 기억하다니. 도연 누나, 정말 누나가 맞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윤서희라는 이름 대신 도연이라고 불렀어요. 윤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어렴풋이. 하지만 확실해요.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누이가 살아있었다니. 왜 연락을 안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기억이 없었어. 화재 이후로 모든 게 사라졌어.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내 이름도, 가족도. 세린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도연은 세린을 안으며 흐느꼈어요. 저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도윤아. 기억을 못해서. 아니에요. 누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10년 동안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화재 이후 기억을 잃고 무연고 환자가 되었다고, 복지관의 도움으로 간호조무사가 되어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간혹 꿈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나왔어. 도윤이었구나. 저도 가끔 누나 꿈을 꿨어요.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나 봐요. 세린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도연이 세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이모가 세린이를 많이 사랑해 줄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잃어버린 누이를 되찾은 것도 모자라 세린에게는 고모가 생긴 셈이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야. 하지만 천천히 함께 해나가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올 때 도연이 제 팔을 붙들었어요. 도윤아, 정말 고마워. 날 찾아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누나야말로 고마워요. 살아있어서. 도연과 재회한 후 며칠 동안 저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10년 전 그 화재 사건의 진실 말입니다. 저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담당 형사는 이미 다른 부서로 옮겨갔지만 사건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있었죠. 경찰서 직원이 파일을 뒤적이더니 말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화재로 인한 손상이 심해서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웠거든요. 주변 정황으로만 추정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우리가 장례 치른 사람은 누구였단 말입니까? 혹시 다른 실종자 신고는 없었나요?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연결 짓지 못했어요. 결국 행정적인 실수였던 셈입니다. 도연은 무연고 환자가 됐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례를 치른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서 세린에게 모든 걸 설명해 주었어요. 그럼, 이모, 엄마가 정말 우리 가족이 맞는 거야? 그럼 진짜 가족이야. 세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도연이 저희 집에 처음 놀러 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누이를 집에 모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변했구나. 도연이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낡아진 집이었지만 도연은 반가워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온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지? 맞아요. 누나 방도 그대로 두었어요. 도연의 방을 보여주자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이 침대, 이 책상, 어렴풋이 기억나.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10년 동안 누이를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세린이 도연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모 엄마, 앞으로 자주 놀러 와요. 그럼, 세린아, 이모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도연은 아직 모든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도연이 말했어요. 병원 일은 계속 할 생각이야. 환자들이 나를 필요로 하거든. 물론이죠. 누나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도연을 압박하고 싶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윤서희로 살아온 삶도 소중하니까요.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세리는 이미 잠들었고 도연과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올까?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돌아오면 좋고 안 돌아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누나가 여기 있다는 거니까요. 10년 동안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도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혼자 두고 가서. 아니에요. 누나,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는 도연을 안아주었어요. 10년 만에 안아보는 누이의 어깨가 예전보다 야위어 있었지만 그래도 제 누이였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요. 세린이도 있고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봐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새로 시작하자. 이번에는 서로 잃지 말자.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가족이 다시 완전해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세린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아빠, 이모 엄마, 언제 또 와요? 자주 올 거야.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세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도연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세린과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기억은 천천히 돌아오고 있어요. 어떤 날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니까요. 긴 어둠을 지나 드디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사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 인물 중에 가장 마음이 가는 사람은 누구셨나요? 짧게라도 댓글에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공감하며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